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 또 감독을 담당하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처죠. 바로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정작 본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의 지화화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도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는요, 이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비판하기도 했던 그런 이 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또 다른 내로남불의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찬진 금감원장은요, 이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30년 된 아파트 단지에 이 부부 명의로 된 155평방미터 크기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2년 한 채를 사서 살고 있다가 2019년 같은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현금 13억여 원을 들여 추가로 사들인 거고요. 현재 한 채는 거주용으로 또 다른 한 채는 물품 보관용, 즉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이 이찬진 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서민과 또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이름을 알렸었는데 그런 이 원장이 구로 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인 서민들을 대리한 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무려 400억 원에 가까운 승소 수임료를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 원장의 문제의 2번째 아파트를 산 시기가요. 바로 그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실제 주거용 아파트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의 2채의 아파트는요 모두 이찬진 원장 부부 명의입니다. 그중 한 채는 이 30대인 이 원장 딸을 세대주로 등록을 해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후 주민은 이 원장 아내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줄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전했고 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저 비싼 아파트를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요, 이 해당 아파트는요, 앞서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서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놓아야 했던 김의겸 현 새만금 개발청장이 매입했던 바로 그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은 지는 30년이 된 일종의 노후 아파트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수혜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용으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2019년 서울 흑석동에 있는 이 재개발 빌라 투자 논란으로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김의겸 청장이 이 문제가 된 빌라를 팔고 매입했던 아파트가 바로 이찬진 원장이 지금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단지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해당 아파트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경부 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 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2019년에 동네에 또 호재가 있었나 싶어서 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거하고 그 과천 위례선이 저쪽으로 빠진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자꾸 일로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가 워낙 많이 생겼잖아, 아파트가. 혹시라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김 청장도 무슨 투기나 투자용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장이 어떤 목적으로 이들 아파트를 샀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또 아파트 매입 시기가 공직 취임 전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해 드린 대로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관장할 금감원장으로서 서울 강남의 다주택 소유자라는 점이 이 사전 검증 등에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해 보입니다. 이 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금융감독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일종의 무경험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게 발탁의 배경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이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명 문제 이걸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정작 그럼 본인은 괜찮다는 거냐? 야당에서는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찬진 원장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직후인 2020년 6월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겁니다. 또 이 원장은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이 금감원장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 기자회견 목소리와 그리고 이찬진 원장 취임 당시 목소리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찬진 원장은 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이요, 이 원장 측의 이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권에 대해서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또 다주택 공직자로서의 잉여주택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재산 공개 이후 공론화가 되면 그때 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11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 어떤 추가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찬진 원장의 위선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도 강하게 꼬집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파트를 또 한 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 임용해서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 나설 수 있습니까? 이건 위선이자 뻔뻔함으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란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강남에 이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13억 상당을 들여서 추가로 매입한 이 두 번째 아파트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창고처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집값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상당히 이 지금 봐도 그 기사 보도만 보도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처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뭐 변명할 거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엄청난 수입료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산상의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구축 아파트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도덕적 기준이 낮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 만큼 이 지금 한 채가 더 남아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마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금감원장으로서 조속히 처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나올 정도로 답변도 안 하고 재산 공개 시점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신뢰가 안 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는, 그래서 과연 금감원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단순히 이념이 같다, 유사하다, 친하다라는 걸로 또 다른 강남 좌파의 어떤 민낯을 지금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죠. 네, 이 강남 좌파라는 거는요, 그분의 이제 이념적 성향이 좌파인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